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물요법, 이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물요법, 내가 찾은 최고의 건강법, 당신에게도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적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일어나고 나니 아주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고요. 제가 받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올리는 동영상은 약사생활 30년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만성적인 질병 치료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아주 기쁩니다. 저는 학자 타입은 아니어서 학문을 위한 학문은 적성이 안 맞아 할 수가 없었고요. 실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원리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왔던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발견한 진리들을 요즘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데 다만 알아보는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것일수록 자연에 가장 흔하게 널려 있고 그러한 섭리에 신의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물과 햇빛, 공기처럼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송약사 아프지마 채널의 주제는 건강을 찾는 원리 공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체 건강의 가장 기본은 세포 살리기라는 것과 그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항목들이 기생충, 장누수, 균교대, 혈어, 혈관막힘, 만성염증, 호르몬 균형 등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하나씩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주제들이 하나하나의 구슬이었다면 이제 각각의 구슬들이 하나의 목걸이로 꿰어졌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그 목걸이를 꿰는 실이 바로 물요법입니다. 저희 약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공부를 꼽는다면 첫 번째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인체를 전체적인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고, 두 번째가 25년 전 홀다클락 박사님을 공부하면서 기생충과 간 청소를 알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조원기 약사님을 만나서 양병학을 공부한 것이고, 그 다음 항목이 물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면 마지막에 만나게 된 물을 꼽고 싶습니다. 물요법은 5년 전에 벤멘겔리지 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때도 놀라움 속에서 이론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시작했었는데 요즘 다시 자각하게 된 물요법은 그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 이 이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이 50% 정도였다면 현재는 80%쯤 된 느낌인데요. 5년 전 그 당시와 현재 저의 차이점은 그동안 물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양자물리학을 통해서 에너지 파동요법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물의 파동을 탐구하며 에너지 액상차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물에 대해서 탐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받아들이게 된 물요법은 가장 근원적인 치료제,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복음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물과 소금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닐까요? 제가 평생을 물과 함께 해왔지만 진정한 물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것이 최근인 것처럼 아직도 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전하느냐가 여러분이 물요법을 받아들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벤멘겔리지 박사님을 통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얻고 저는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물요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요법은 저희 송약사 아프지마 채널의 항상적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은 물요법의 효과 중에 해독, 청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독은 물요법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독소가 쌓이면 세포의 대사력이 떨어집니다. 인체를 기계로 비유하자면 독소가 쌓여서 기계의 효율이 떨어진 것이고 그 독소를 빼는 최고의 방법이 물요법입니다.
인체의 대청소를 하려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청소를 할 때 기름때까지 벗기려면 세제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세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입니다. 그런데 담도가 막혀 있어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간 청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안 아파본 증상이 거의 없는데요. 그때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려서부터 저희 모든 증상들의 근원은 물 부족이었구나 하는 자각이 얼마 전에 간 청소를 하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저에게 나타났던 물 부족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린아이는 늘 배가 고팠고 속이 쓰렸어요. 목이 마르거나 갈증을 느낀 적은 없었는데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속이 쓰릴까 하지만 갈증이 공복감이나 속쓰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요즘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목이 마를 뿐이었지요. 하여간 그 당시는 하루에 물을 한 컵도 안 마신 날들이 많았다 생각되고요. 그러니 물이 부족한 건조 증상이 늘 있어 왔는데요. 피부는 어려서부터 건조한 닭살이고 거칠거칠하고 눈 충혈이 몹시 잘 되었고요. 중학교 때는 코피가 너무 자주 나서 문제였는데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의 혈관을 짖어주는 치료가 주기적인 행사였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조금만 움직이면 코피가 나서 체육 시간에 한 번도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도 이제 보니 물 부족이었어요. 물 부족으로 담즙이 농축되고 담도는 막히게 되고 우리 몸에서 담즙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지만 일단 물 부족으로 담즙이 농축되면 담도가 막혀서 담즙이 흘러나올 수 없지요. 지용성 영양소에 해당하는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A, D, E, K는 담즙이 있어야 소화되고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즙 분비가 안 되던 저에게 그 결과로 비타민 K가 부족하다 보니 지혈이 안 되어 그렇게 코피를 흘렸던 것이고요.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A가 부족해서 피부는 늘 건조하고 거칠고 입술도 마르고 세포막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면역력도 약해지니 감기를 달게 살게 되고요. 새로 재생되는 점막 세포들이 약해서 장누수와 균교대 등을 달고 살았던 것이지요. 장누수의 결과로 기생충 알이 들어오기 쉬우니 기생충 감염이 잘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 그 출발이 물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칼슘도 흡수가 안 되니 성장도 힘들어지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던 혈어도 제일 중요한 원인이 물 부족이에요. 피는 물로 되어 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요. 거기다 혈관 막힘도 물 부족으로 피가 끈끈해져서 막히는 것이고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병명이 물 부족 증상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한때 사혈부항을 배워서 가족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만나기만 하면 부항을 떠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가족 모임이라도 있을라 치면 친정 식구들을 거실에 모두 눕혀놓고 사혈을 했어요. 그 열정을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여간 그 당시 부항을 해보면 피의 상태를 통해서 상대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었어요.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피의 점도가 높고 끈끈했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그 당시는 연관지어 생각을 못했었네요. 어린 저의 딸이 그 당시 혈액의 점도가 높아서 사혈을 해도 피가 뭉치고 잘 나오지도 않는 상태였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혈을 하고 6살까지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 부족인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물을 챙겨 먹이지 않아서 피가 그렇게 끈적거리는 상태였고요. 그게 원인이 되어서 태혈과 아토피를 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야 알아집니다. 아토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아이에게 첫 번째로 해주어야 할 것이 물 보충인 것이지요. 사혈을 할 그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혈을 할래도 피가 너무 끈적거려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몇 방울이 방울방울 나오는데 나오면 바로 그 구멍에서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 이야기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친정 아버지는 지금 현재 86세이신데 병원에 가서 피를 빼려면 주사기로 피가 너무 뻑뻑해서 잘 안 나온다고 하세요. 이분은 평생을 다양한 병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증상들이 물 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쓰림, 위장병, B형 간염, 협심증 같은 흉통, 요통과 근육통에 시달리셨고요. 하여간 늘 어딘가가 아프셨어요. 나이 드셔서는 파킨슨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파킨슨 증후군은 뇌세포에 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병명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산책도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요법을 권해드린 지 오늘로 2주 정도 지나는데요. 어제는 저에게 고맙다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다시 걷기 운동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물을 2주 정도 마시고 몸 상태가 너무 달라지셨어요. 파킨슨 증후군은 분명하게 물 부족 증상이고요. 여러분이 만약 혈액의 점도가 높다면 먼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먹어 내 몸에 무언가를 보충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작업이 해독이라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해독은 물청소입니다. 물만 가지고는 기름때까지 씻어낼 수 없으므로 세제로 담즙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동안 물 부족이 진행된 분들은 담도가 막혀 있으므로 간 청소도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금까지 기생충, 장누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증상들의 많은 부분이 세포에 쌓이는 독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생충과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들이 만들어내는 독소와 그 사체들이 대변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인데 여러분, 그 독소들을 씻어내는 방법도 제일 좋은 것은 물요법입니다. 간 청소와 물요법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성질이 급한 분이 계실까봐 요지만 소개를 드리면 물요법에서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을 1.8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200cc 큰 컵으로 9잔 정도, 체중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소변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소금과 미네랄, 수용성 비타민 등이 빠져나가므로 소금 3g 정도, 미네랄과 수용성 비타민 등을 추가해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물요법에도 호전 반응이 있습니다. 물요법을 시작하시게 되면 부종이나 몸이 무거움, 오심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요법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물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